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신탁, 펫 신탁, 부동산 신탁, 유언 대용 신탁, 치매 안심 신탁에 대해서 박은수 변호사의 고령사회 법제 안내라는 책 속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펫 신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 그 반려동물이 만약에 나의 사후에 어떻게 얘가 밥이라도 먹고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것은 맡기는 위탁자가 있는데요. 그 위탁자인 관리회사가 그 약속에 의해서 수익을 받게 되는 어떠한 반려동물, 이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새로운 주인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사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또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을 해서 나의 사후에도 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신탁은 사랑하는 사람의 또는 대상에 대한 어떠한 시스템적인 지원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또한 자산 규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시니어의 경우에 한 70에서 80%가 부동산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당신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을 만약에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는 처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잘 처분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분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탁자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KB 부동산 신탁의 그 자료인데요. 그곳에 맡긴다고 한다면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 부담은 뭐 상황에 따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내고 그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탁자가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내가 지정한 사랑하는 대상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부동산 신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언 대용 신탁이 있는데요. 이는 유언장이 가진 약간의 어려움, 뭐냐면 최신의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유류분이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법적인 규정으로 정확하게 썼는지 등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뭐 현재 상황에서 0.5% 정도만 쓴다고 하니까 거의 안 쓰는 거라고 웰라인 문화운동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 아직 유언장도 제대로 안 됐지만 이것을 금융상품 쪽에서 금융신탁법에서 유언 대용 신탁으로 등장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상속인을 지정하는 것. 이것이 가족 친지 외에도 제3자 그리고 사회단체 등에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보셨는데요. 나로 치면은 나의 아래쪽의 손자까지, 위로 나의 할아버지까지, 또는 그 외에 내 친척의 그 친척까지 확대되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상속 순위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사이에 또 유류분이라고 어느 정도 정해진 룰이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이 현재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속인을 보다 더 정확하게 제3 또는 내가 원하는 제3자 사회단체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유언장으로도 되지만 여기에는 충분한 협의 이런 것들도 따르고요. 그래서 뭔가 더 공공기관에서 봤을 때 개인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여기에 대한 그 이슈들이 등장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분쟁 가능성이 대해서 이렇게 갈등 여지가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상 자산도 다양하다. 즉 금전 부동산 주식 전세 보증금 등 다양하다라고 얘기하고 무엇보다도 미성숙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실은 이것을 뭔가 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후견인 제도도 그 속까지 들어가면 변호사 선생님의 그 친절한 관리, 큰 수익이 안 돼도 돌보기도 하지만 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관계의 변화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관계의 변화는 그 대상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명이라는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점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신탁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상속 재산을 특정 시점까지 위탁이 가능하다. 즉, 그것을 맞는 위탁기관, 금융기관이 건재하다면 또는 공공기관이 건재하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몇 가지 장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 신탁의 경우에 이것은 평상시에는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전하게 운영을 하다가 고객이 케어, 돌봄이 필요한 간병 상태에 처할 경우에 요양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은행에서 직접 비용 처리를 맡아주는 신탁이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많은데 자녀가 이것을 증빙을 하다 보면 그 외에 또 다른 가족이 갖는 갈등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증빙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만약에 은행에서 맞았다고 하면 은행의 담당원들이 증빙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는 아직 플러스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있지만 어찌됐건 이러한 것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는 신탁이 되고요. 특히 이때 주의할 것은 고령 치매의 경우에 특성상 갑자기 증상이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른 체결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계약 시기가 미뤄지기 때문인데 주요 원인은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자식들 간에 입장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는 충분한 대화가 필수적인데 만약에 당시인의 우리 시니어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치매가 증상이 보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반려동물이라든지 부동산, 유언 대용, 치매 안심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세제 혜택이라는 보다 명확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마치 미국에서 리빙 트러스트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식의 이것은 누군가 상속 시점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래야 혜택을 받는 이렇게 되는 제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러나 동시에 생각할 것은 수수료 구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략 1.5%라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크다면 클 수 있는 거고 누적됐을 때 금액도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비즈니스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조율들이 아직은 필요한 부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탁이 마치 옛날에 십자군 전쟁을 갔을 때 나의 재산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당신의 그 사람들의 자녀들, 가족을 돌보게 했듯이 마치 그 맡기려는 그 대상이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결국 믿을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한 것들이 되고요. 이 시니어들은 당신의 재산이 고인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또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더욱더 활용되는 그러한 선한 자기 결정권이 돼야 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누구에게 맡기는 이러한 구조가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회가 될 거고요.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최고의 블루오션은 바로 이 신탁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 유언장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갈 길이 먼 그런 길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시니어들의 적응 속도 또 문화의 발전 고령화 속도 이런 것을 본다면 곧 머지않아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우리들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함께 모으고 이것은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유산,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일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